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저희 새롭게 하소서에서는 끊임없이 마약 치유 운동에 방송을 통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오실 분은요. 젊은 시절에 그 술집도 운영을 하시고 또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도 하시고 끝내는 마약까지 하신 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옥 같은 삶이라고 고백하시는 분이에요. 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서 극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셨는데요.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 삶, 최경희 사모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뭔가 파란만장함이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네, 참. 알겠지? 아, 그러네. 아니 목사님, 아니, 사모님 뵈면 지금 굉장히 좀 모범생이셨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맞아. 어떠셨어요? 그래요? 네, 학창 시절. 학창 시절 때 모범생인 척했죠.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아버지가 네. 제가 이제 시골에서 지냈는데 네.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문제가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부모님들이 이제 거의 매일 싸우셨죠. 아버님은 그럼 일은 하셨어요? 아버지는 이제 알코올 중독이셔가지고 네. 거의 일은 못 하셨어요. 어머니가 다 돈 엄마가 버시고. 혼자, 어머님이 고생 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5남매를 다 먹여 살리시고 시골에서. 5남매를? 그러다 또 중3 때 어머니까지 또 집을 나가셨나 봐요. 네,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되던 해 이제 부모님 별거를 하시고 엄마가 이제 서울로 돈 벌러 가신다고 가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버스 타고 다니면서 버스 안내양 언니랑 친해졌나 봐요. 이제 학교에서는 뭐 늘 괜찮은 척 밝은 척 하다가 제가 학교 수업 끝나고 그때는 이제 집은 이제 시골이었고 학교는 이제 목포 이렇게 시내로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수업 마치고 하교하고 그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약간 집에 들어갈 때 되면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학교에서 계속 이제 밝은 척 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공허하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아버지 또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계실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안내온 언니가 좀 저를 좀 본 것 같아요. 왜 학생이 맨날 그 시간대 버스를 타고 혼자 차창 밖에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근데 그때는 이제 토큰, 해수권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 언니가 이제 기사님 모르게 이제 해수권도 몰래 한 장, 두 장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언니랑 따로 뭐 만나서 커피 먹고 밥 먹고 이러지도 않았는데 왠지 이제 그 언니가 안 보이니까 되게 이제 마음이 또 허전하더라고요. 기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만뒀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마 방학 때였나? 방학 때 이제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제가 혼자 그냥 배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포 시내를 막 배회를 하다가 조금만 호프 카페 같은 데가 언니 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뒷모습이. 빼꼼히 한번 열어봤죠. 그랬더니 그 언니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프집에서. 그래서 이제 방학이고 하다 보니까 그 언니 이제 따라서 앉아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막 맥주를 마시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 기억에 이제 손님이 이제 맥주를 한 잔 따라주는데 막 그 안주 오징어 땅콩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공짜로 먹으니까 너무 맛있죠. 그 비싼 오징어 땅콩을. 그치, 그때 귀할 때니까. 네. 근데 그 손님이 이쁘다고 3,000원을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팁인 거죠. 일종의. 너무 이제 그게 좋았던 거죠. 돈도 벌고 오징어도 먹고. 네.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해. 술은 내가 다 먹고 돈도 줘 이런 걸로 시작해 하잖아. 오징어 땅콩 그냥 먹는 맛에.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점점 그것을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무렵에 이제 자퇴를 하게 됐고요. 또 이제 그 뒤로 아버님이 이제 소천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어머님 이제 장사를 원래 서울에 이제 돈 벌러 가셨던 어머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장사 치르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엄마 따라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죠. 5남매가 다. 아니 이제 이미 이제 다 흩어져 있었고 언니들 오빠들 저는 제가 막내거든요. 막내여서 서울로 이제 올라가죠. 그러다 술집은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그때 이제 배운 게 서울로 딱 오기는 왔는데
정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엄마랑 같이 산 게 아니라 엄마는 다른 데서 이제 파출부 생활을 하셨고 가정부 방만 얻어주고 이제 저는 혼자 또 있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좀 배회를 하면서 이제 술집 나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종업원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술은 내가 마시는데 돈은 술집 주인이 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이제 저도 이제 그 카페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카페를 시작하게 된 거죠. 아, 그래도 차리려면 돈이 좀 필요할 텐데. 그때 이제 돈을 좀 이제 모았어요? 모아놓은 거하고 이제 조그만 카페였기 때문에 큰 돈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카페는 커피 파는 거 아니에요? 커피도 팔고 이제 술도 팔고. 왜 흔히들 그 간판에 맥주 양주라고 써 있는데 뭔지 알죠? 조그만 장미. 이름 두 글자 뭐 이런 거잖아요. 이름 약간 무슨 뜻인지 모를 이름 붙여놓고 맥주 양주 이렇게 써 있는 그런데 그렇죠? 몇 살이에요 그때가? 그때가 제가 한 25?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일찍 열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장사는 잘 됐어요? 잘 됐죠. 아, 잘 돼요? 한 거기서 한 2년 정도 장사를 하다가 이제 같이 이제 종업원들이 이제 왜 이제 그때 저희가 새벽 2시 정도 이렇게 장사를 끝냈거든요. 근데 종업원들이 이제 힘들게 돈을 벌어가지고 가라오케라든지 클럽 같은데 그때 놀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 생각에는 어차피 돈을 버는 거 가라오케 장사를 하면은 더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카페를 이제 정리를 하고 카페에서 이제 좀 벌었던 돈을 이제 좀 모아가지고 더 크게 이제 가라오케 가게를 인수해가지고 또 장사를 하죠. 본격적인 유흥주점으로. 유흥주점. 가라오케. 그때 이제 동대문 그 역에서 바로 이제 그 좀 행길가에 있던 그런. 동대문이면 또 그 늦은 시간에 손님들 많잖아요. 그 당시 왜 동대문 상가들이 잘 될 때니까. 의류업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있고, 엄청 많이 왔죠. 그러면 엄청 괜찮으셨겠어요. 많이 벌었어요. 그때 제 수준에는 뭐 재벌들은 더 많지만 제 수준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은 수입이 그 당시에요? 쓸 거 다 쓰고 그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방 한 칸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완전히 딱 바뀐 건데 혼자 아니 근데 그걸 왜 접으셨어요? 그때 한 2년 정도 장사를 하고 또 집도 샀어요. 돈 많이 벌었어. 남현동에 이제 또 이렇게 집을 하나 사놓고 그 무렵에 이제 제가 이제 난소암 투병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몇 살이에요? 그게 이제 27, 8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20대 후반에. 근데 이제 그때 주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제가 술집 이제 장사를 하니까 주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호프집 가게라든지 노래방.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 코인 노래방이 막 시작했을 때거든요. 들어와서 코인 노래방 주인, 뭐 호프집 주인, 뭐 미용실 날마다 가니까 미용실 원장.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만나서 따로 이제 술도 한 잔씩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제가 이제 향암 치료를 받으면서 가발을 쓰고 다니니까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된 거죠. 그쪽은 그쪽대로 가발 쓰고 앉아 있으면 부담스럽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뭐랄까, 이제 암 재발 안 되려면 건강한 삶을 살아요. 술 담배를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그 친구들을 만나면 술 담배를 계속 하니까 제 편에서도 그렇고 못 만나. 서로.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멀어지게 된 거죠. 이제 그 멀어지게 되니까 그 뒤로 이제 그 외로움. 중학교 3학년 때 공허했잖아. 엄마가 이제 아버지하고 떨어지고 그냥 앞만 보고 다 살았던 것 같아요. 돈이 내 인생이 전부였죠. 돈이면 다 할 게 없죠. 누가 뭘 내 인생을 가르쳐주고 안내해줄 사람 없으니까. 그냥 돈만 벌면 성공이다. 돈만 많이 있으면 행복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암 투병 생활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제가 아는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네. 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네. 네. 어디 이제 걔한테 제가 묘한 매력을 했는데 뭐 어디 뭐 리버사이드 그 관광 그 룸사롱 마담이었거든요. 걔가 그때 그 마담 그때 당시에 마담이었는데 얘가 도박을 하는 친구였어요. 이제 마작 뭐 홍콩 조금 다니면서 이제 마작 뭐 이렇게 하고 마작 카드 고스톱 또 그쪽으로 가시죠. 그렇게 하다가 그때는 제가 필로폰을 이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약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한 번씩 약을 하면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니까 이게 대만은 아닌 것 같고 무슨 마약은 마약인 것 같은데 이제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한 번은 이제 집에 왔는데 그날도 이제 경마하고 나서 한 이틀 연락이 끊기다가 집에 왔는데 이제 필로폰을 백색 가루를 집에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권유하더라고요. 이제 좀 해볼래 하니까 말 그대로 저는 이제 안 하려고 했죠. 왜냐면은 필로폰은 주사기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병원에서 막 저기 암 투병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막 밤에도 막 깨워가지고 피 뽑아가고 사실 정말로 지금도 주사기는 무서워요. 뭐 어디 피 뽑으러 가고 병원 가면 지금도 그 저희 목사님을 꼭 모시고 가거든요. 근데 필로폰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권유를 해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 야, 다 해도 이건 하지 말자. 그랬다는데 그 친구가 이제 지 혼자만 한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뭐 얼마나 좋지? 이 생각하고 한 번 한다고 중독되겠어?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주사기도 아니잖아. 주사기로 처음에 사용한 게 아니라 물에 이제 희석해서 이제 그렇게 그 친구는 콜라에 타서 마셨고 콜라 이제 떨어지니까 저도 이제 저는 물에 희석해서 마셨는데 엄청 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희석해서 이제 날이 이제 어두워졌을 때 제가 마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일명 제가 이제 화장대 앞에서 뭐 화장실은 제가 뭐 한두 번 갔겠죠. 화장대 앞에서 날이 이제 밖에 보니까 환하게 날이 센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스카프만 맨 거예요. 스카프만. 뭐 하나에 꽂힌다. 일종 그게 이제 꽂힌 거였죠. 6, 7시간? 근데 이제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스카프를 매다가 또 돈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잡지를 보고 있었는데 이 스카프 매는 걸 막 6시간 내내 스카프를 매니까 너무 재밌고 잘 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막 2번 맸다, 밑으로 맸다, 나비로 맸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이제 잡지에 수록을 하면 1번, 2번, 3번, 4번 해요. 이게 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시간을 밤새도록. 근데 그때는 이제 멘탈이 그래도 마약을 제가 중독되기 전이었으니까 뭐랄까 멘탈이 그래도 좀 건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지 밖에 동이 텄는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야 이거 하면 큰일 나겠구나. 다시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더랬어요. 근데 결국 중독이 되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그리고 나서도 이제 제가 이제 뭐 그때 이제 필로폰을 이제 투약을 하고 그 뒤로 다시 뭐 약물에 대한 갈망이 올라온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없었는데 여전히 저는 이제 그 도박장을 다니잖아. 그 친구 따라서. 주변에는 이제 약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뒤로 몇 개월 정도 있다가 또 이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물에 희석해서 마신 게 아니라 주사기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사기를 사용하고 나니까 계속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약물 생각이 갈망이 올라오는 거죠. 중독이 됐구나 이제. 네, 그때부터 슬슬 이제 중독이 되어 가는 거죠. 근데 맨 처음에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제 안 해 이제. 그럼요,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얼마든지. 주사기 정도로 하게 되면 이제 영영 좀 힘든 거죠. 끊기가.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저는 이 좋은 것을 왜 나라에서 막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각이. 너무 좋으니까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이 필로폰을 하면은 이제 뭐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도파민이 너무 나오면은 제가 암 투병 생활을 했잖아요. 암병도 고칠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 혼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데. 그럼 점점 좀 이제 혼자 하다 보면 이상 증상들이 나오잖아요. 네. 어떤 증상들이 나오던가요? 계속 누가 쫓아오는 것만 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제가 혼자 시나리오 각본을 이제 국정원 직원이 잘못 저를 제보를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단순 투약자인데 제가 애국의 큰 조직 밀반이라고 잘못 정보를 제공을 받고 이것도 이제 저 혼자. 그래가지고 저를 이렇게 계속해서 일고수 일투족을 쫓아다닌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피해망상이 돼서. 피해망상. 그러니까 얼마나 초조불안하고 늘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랬겠네요. 그래서 이제 과도를 품고 살았죠. 늘 청장에서만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국정원 직원 소리라고 들렸던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이제 그 칩 같은 걸 넣어놓고 저를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장에서 계속 저를 감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제 천장에서 감시가 아니라 그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한 거죠. 밖에 어디 차를 세워놓고 계속 저를. 그렇지만 뭐 이제 국정원 직원이지만 그쪽은 자기네들 할 일을 역할을 하지만 저는 그래도 여자고 인격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제 바운더리 들어오나? 집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뭐 샤워를 하는데 이거 다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과도를 여차하면 그어버리려고 과도를 늘 품고 있었죠. 베개 밑에.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약을 진짜 죽으려고 약을 많이 했는데 바늘이 튕겨져 나왔나 어쩌나 죄송합니다. 바늘 그게 뭐 살아있으니까 지금 여기 나왔겠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자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손톱으로 이제 여기를 이제 파고 이제 보라고 그랬지. 철수하라 이거야. 내 마약 중독자지만 나도 여자고 인격 있으니까 제발 철수하라. 너네들이 나 마약 끊게 해주는 것도 좋겠고 잘못 정보를 받은 것도 내가 다 이해하마. 제발 철수해다오. 이렇게 1인 시위를 벌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여기 이제 자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소독약으로 이게 또 바르고 얼마나 쓰라려요. 이것을 매번 하다 보니까 이게 칼자국처럼 깊이 파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러다가 어떻게 됐지? 그러다가 이제 다시 두 번째 이제 구치소에 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아유. 그렇게 끝없는 망상 속에서 울부짖다가 어떻게 처음 그러면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그 안에 가면 집회가 있거든요. 기독교 집회, 불교 집회, 천주교 집회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천주교, 불교 집회에서는 이제 빵을 줬었고 기독교 집회에서는 이제 백설기 떡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은 영치금으로 사 먹을 수가 있는데 떡은 원래 제가 떡 안 좋아하거든요. 술을 좋아하니까 얼큰한 막 순댓국 국물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떡 그날따라 떡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군대처럼 그렇게 됐네요. 네, 갔는데 그 앞에 이제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그동안 눌러 있었던 이 그 살인적인 폭발이란 막 분노 있잖아요. 내가 마약 중독자라고 대놓고 개무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더라고. 내 머리카락 여러분들을 모든 죄를 사하시고 머리카락 숫자까지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이제 받아들여진 거예요. 제가 머리카락 숫자를 딱 이렇게 하니까 제가 제 머리카락 숫자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아야 인간의 힘으로는 마약 끊을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게 한 거죠. 머리카락 숫자도 안다고 하니까 마약만 근데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뭐랬더라.
세상 못 갖다서 못 살겠다. 막 이렇게 이제 큰 소리로 얘기하면 독방 가니까 이러면서 거기서. 근데 그럼 내가 그랬던 당신 나 알겠네요. 약간 비아냥거렸어요. 속으로 알겠네. 머리카락 숫자도 다 아신다며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그러면 나 마약 못 끊는다 알겠네 이러는데 눈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럼 펑 울면서 그때 내가 당신 장독대 신인지 뭔 신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랬던 것 같아. 마약만 끊게 해주면 당신이 뭐 시킨 대로 다 하겠다 이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제 상식으로는 거기에서 그쪽에서 마약을 끊게 해주면 저도 뭔가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부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약을 끊게 해주면 저도 뭔가 보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최고의 고백을 한 거죠. 평생 죽을 때까지 하루 그 밥 2끼만 먹겠다고. 그냥 저도 모르게. 그리고 이제 출소했죠. 네. 당시에 그 보통 단약을 하면 폭식 증상이 있다고 하던데. 사람들하고 이제 사람들 관계를 아예 대인 기피 때문에 못 하니까 집에 오면은 한 8인분씩 먹고요. 밥통 집에 혼자 아유 우리 가족들 들으면 울려나 밥통 끌어안고 8인분 먹고 누가 저한테 이제 뷔페에 가자고 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엄청 먹을까 봐. 예. 뷔페 엄청 먹을까 봐가 아니라 그거 이상으로 뷔페에 이렇게 딱 다 전부 다 깔려있는 음식을 다 먹어 치워도 배가 안 부를 거라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 그게 뭐 제가 뭐 부작용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았죠. 예. 아니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폭식증을 남편분 만나가지고 그게 해소가 됐다 막 그런 얘기 있던데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남편을 이제 만났는데 남편 사랑을 받으니까 어머나 제가 1인분만 먹어도 이제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랬어요. 야 이게 사랑으로만 치유가 가능하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렇죠. 애정 결핍이요. 남편이 관심하고 이렇게 사랑을 해주니까 이제 그때부터 배부른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분은 그때 목사님 준비 중이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이제 남편도 이제 그냥 일반인이었어요. 남편은 이제 그때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남편분도요? 예, 간이 좀 안 좋으셨거든요. 간이 안 좋으셔가지고 간 수치가 막 1200. 그러니까 죽음을 2번 왔다 갔다 하긴 하셨죠. 그때 이제 자기도 이제 한 번만 살려주면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서운하셨군요. 그 무렵에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안정화되고 부부 결혼하시고 가정을 꾸리셨는데 또 무슨 일이 또 있으셨던 거예요? 또 있어요 사건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이제 낳고 우리 아이가 그때 2살, 3살 정도였는데. 이제 저도 이제 남편한테 이제 그동안 나의 과거 트라우마 상처 보상 심리 보상을 받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자꾸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좀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다른 건 다 용납이 되는데 근데 어머님하고 시어머님하고 좀 갈등이 있으면 딱 그래서 너하고 못 살겠다 이러는. 엄마 편이에요? 네, 항상 엄마 편. 아 옛날 사람이구나. 네, 근데. 완전 정말 한국 드라마예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아유 이거 이제 말로 시작하면 밤새야 되겠지만 시대 얘기 알면 안 되는데 참 그게 참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신혼여행도 못 갔죠. 그냥 신혼여행도 사실 못 가고 이제 시댁을 갔는데 이제 어머님이 방을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한 방에서 같이 잤어요. 근데 제가 상담 심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게 병리적인 가정이라는 거 알아버렸잖아요. 몰랐으면 끙끙 혼자 알았을 텐데 이걸 저는 조금 깨주고 싶었어요. 명료한 이런 경계선 이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저만 지치는 거예요. 저만 지치고 이러다 보니까 남편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나하고 평생 살 거고 어머님하고 하루 이틀 좀 자주는 게 뭐 어떠냐 그러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알잖아요. 제가 네. 병리적인 가정이라는 걸. 네네. 그리고 이제 뭐 고집을 피웠죠. 이건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근데 네네. 어머나 저도 제가 어느새 그 시댁 문화에 동화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혼자 또 뒤돌아서서 물게 되고 섭섭하니까 막 이런 구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그때도 이제 뭐 이런 약물 중독자들 만나고 강의하고 교육하고 개인 상담, 집단 상담, 교도소, 구치소 이런 일을 해오고 네. 있었기 때문에 약물은 전부 다 이제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날도 비가 이제 부슬부슬 그런 거는 오는데 그날도 이제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이제 이혼하자 이런 얘기 네. 한 게 지친다. 너하고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누구한테 이제 전화해가지고 야 뭐 좀 가져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걔가 야 너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얘도 있고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가지고 네. 이제 약을 또 다시 투약을 하게 된 거죠. 홧김에. 이제 끝내버리고. 근데 그때는 딱 한 번만 하고 이제 너무 이제 이걸 못 이기게 한 번만 하고 안 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계속 처음부터 사실 다 한 번만 하려고 맨날 그랬고, 한 번만. 뭐 조금만 하려고 그랬지 뭐. 너무 이제 폭발해서 너무 지치니까.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아이가 있을 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했는데 이제 1년 정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1년 정도 간 거예요. 그때 지금 말씀하신 거 상담하고 뭐 마약 퇴치 네. 운동에 관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그 일을 이제 접었어요. 접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이제 또 이제 중독이 돼버리니까 마약을 끊을 수 없잖아요. 마약을 끊을 수 없고 차라리 우리 아들 옆에 마약 중독자인 뭐 엄마 내가 있는 것보다는 이제 새엄마라도 남편이 다른 사람 이제 결혼해 아이를 키우니까 네. 새엄마라도 있어서 우리 이렇게 일반인을 만나는 게 우리 아들 인생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솔직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뭘 하던 이제 우리 아이 앞으로 통장을 좀 만들어서 이제 대학을 가던 성인이 되면 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생각까지 했죠. 법원도 이제 가고. 이제 아예 이제 끊을 수 없다라는 걸 저는 이미 알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인데도 이랬는데 남편분도 상처를 많이 충격을 많이 받으셨겠네요. 그렇죠. 많이 받았죠. 예. 많이 힘들어. 혼자 애기 육아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밖에서 약하고 이제 사우나 갔다가 땀 빼고 집에 옷 갈아입으러 들어가고 이렇게 거의 1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남편은 투약하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모르는 채 눈 감아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냥 밖에서 일하고 왔나 보다 요 정도. 제가 이제 발뺌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꼬리가 기니까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남편도. 그래서 이제 남편이 한 번은 제가 새벽에 들어갔는데 이제 옷 가지 좀 챙기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어요. 내가 잘못했다 이러는 거예요. 뭐가 이거 아닌데 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대요. 너는 얼마 깨끗하냐? 너는 죄 없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고 하나님이 갑자기 남편의 마음을 강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불쌍하고 제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대요. 저 여자 버리면 큰일 날 것 같고 나중에 남편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그래도 집에 들어와서 저쪽 방에만 있으라고 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남편이 다시 포용을 해줬네요. 네, 그때 이제 남편이 이제 목사인데 주변에 이제 선교사님 몇 분하고 동기 목사님들한테 이제 제가 마약 중독자다. 다시 마약을 하고 있으니 끊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알았죠. 그렇게 얼마나 당신은 처절했겠어요. 마누라가 사모가 마약을 하고 있고. 그렇죠. 아유 그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밝히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 번은 마약을 했거든요. 했는데 아무 느낌이 안 와요. 안 오는데 이게 뭐야? 이제 뭐 그래도 또 했죠. 근데도 별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순간 제가 알겠더라고. 이거 누가 기도한 거구나.
딱 이거 누가 기도했구나 이제 싶은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마지막 이제 약물을 이제 끊는 계기였죠. 기도응답이 이루어져서.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완전히 단약이 된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제가 이제 단약이 됐는데 그 뒤로 제가 이제 뭐 순회 선교단 복음학교라는 데를 갔어요. 남편이 5박 6일 동안 거기 가서 쉬었다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내려놓고 얘기랑 핸드폰이랑 다 내려놓고 선교단체에 들어갔죠. 5박 6일 동안. 그리고 이제 수요일까지는 제가 막 뛰쳐나가고 싶더라고. 공황장애에다가 호흡곤란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공황장애, 분노 조절 장애 막 이런 것들이 우울증 다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금단 증상이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은 아니까. 그게 한꺼번에 와가지고 이 손톱으로 벽을 긋고 싶은 심정 있잖아요. 막 충동이 나요? 아니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금단 증상을 제대로 겪은 거예요. 이게 교도소 들어가서 자유가 박탈당해서 무서운 것보다는 금단 증상을 제대로 겪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아무 치료를 못 받잖아요. 이게 손톱으로 벽을 이렇게 긋고 싶은 이런 고통의 금단 증상을 겪은 거예요. 이제 5박 6일 동안 그 복음학교 있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거의 이제 이불 덮고 누워 있었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 정도 되니까 계속 이제 기도는 주변에서 하고 목요일 정도 되니까 찬양을 막 하잖아요. 계속 찬양하고 복음, 찬양 복음 이러는데 찬양을 하면 듣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목요일 정도 되니까 이제 제가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정도 되니까 복음이 들리는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 부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마약에 대한 갈망이 없어야 되지 않아? 이게 확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강의를 하러 다녔을 때는 사람들한테 그래 교육생들한테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약 끊으려면 그 주사기하고 마약하고 생수통을 보면 안 된다 이랬거든요. 그거 보면은 100% 다 한다. 충동이 또 있는. 당연하죠. 이렇게 했는데 제 안에 의문이 늘 있었어요. 복음의 능력?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면 봐도 안 해야 되는 게 부활 생명이고 새 생명이지 않아? 이런 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광, 복음의 축, 복음이 뭔지 임하신 거예요. 그때. 이게 새 생명이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거. 그냥 참 믿고 그냥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취하면 마약이 여기 깔려 있는데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옛 생명인 나는 이미 죽었으니 처리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이제 완벽하게 이제 재발 없이 단약을 했다고 확신하세요? 확신합니다. 제가 아니라 과거에 저는 이미 죽었으니까. 얼마나 참으신 거? 지금 한 8년? 9년 된 거예요. 8년, 9년. 목사님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벌써 8년, 9년 된. 근데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는데 자수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8년 전 얘기예요. 8년 전에. 아니 무섭더라고요. 아니 안 걸렸는데. 안 걸리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자수해가지고 잘못돼가고 또 교도소 가면 어떡해. 얘도 어리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침 말씀 묵상에 이런 마음. 너 사람을 두려워할래? 하나님을 두려워할래? 그리고 남편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 또 복잡해질 것 같아가지고 이제 자수를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맞아요. 자수했으니까 처벌은 안 되죠. 근데 참 그런. 아들도 많이 컸겠네요. 아들도 많이 컸겠어요. 이제.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남편이 이렇게 인내하고 무릎 꿇고 아내를 품어주는 바람에 그 위기를 또 슬기롭게 하나님 방법으로 넘기셨네요. 아유. 지금 현재도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죠? 근데 특별히 이제 지으신 그대로 센터를 사비로 운영하시다가 지금은 중단된 상태라고 하던데 이 시작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뭐 중단된 건 아니고요.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런 강의를 좀 하니까 갔는데 이제 그 자매가 교육생이 전화가 온 거예요.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지금 현재 이제 마약 중독자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집을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랑 이제 또 근데 연락이 또 안 돼.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또 게스트하우스를 이제 얻어서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랑 같이 가서 데려왔는데 이제 그 자매가 이제 그날 마약을 구해서 소주 한 병에 다 타서 먹고 죽어버리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집에서 같이 지내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게 이제 얘도 이제 커버리고 그래서 이제 근처에 이제 조그맣게 하나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큐티하고 말씀 10장씩 읽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애들이랑 같이 자주면 좋은데 저희 아들도 있으니까 이제 잠은 같이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애네들이 밤에 약 생각이 나니까 갈망이 올라오니까 또 강남이고 어디고 쉽게 돈을 벌잖아요. 애들이 막 20대, 30대 애들은 나가서 이제 쉽게 돈 벌어가지고 약하고 몰래 들어와서 새벽에 또 자는 척하고. 저는 이제 보면 다 알잖아요. 그리고 얘들이 이제 또 거짓말은 안 해요. 안에 일반 사람들한테 거짓말해도 저한테는 거짓말을 못 하죠. 제가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애들이 여기에 마약 오히려 제공해주는 은신처밖에 다 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사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모든 공급은 하나님이 해주시죠. 우리 하나님 뭐 엠버리 시키실 분은 아닌데 그건 아는데 그런 게 이제 너무 저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둘이서 하려니까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센터를 정리하고 이제 집에서 이제 애들 이제 1명, 2명 오면은 케어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그 지으신 그대로 센터는 중단을 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신 거네요. 지으신 그대로가 그대로 이제 저희 집으로 이동한 거죠. 네, 집으로 그냥. 그냥 신앙 공동체 이렇게. 저번에 그 암투병으로 좀 많이 항암 치료도 하셨는데 건강은 어떠세요? 지금은 좋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다 회복됐고요. 네. 처음에 이제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외롭게 자란 어린 시절 환경, 또 부모의 부재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지금 또 많은 외로움을 겪고 있을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마약이 중독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위기가 기회다, 축복이다 라고 반드시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마약만 빠졌지 만약에 이제 중독자들이 마약만 빠졌지 인생은 뻔하잖아요. 뭐 술과 쾌락과 뭐 이렇게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마약을 해서 이게 축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마약만 끊는 게 아니라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새 생명이니까. 저는 반드시 마약 끊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삶의 변화죠. 그러네요. 아유, 참 목사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수자매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알코올 중독 아버지와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엄마 사이에서부터 시작된 5남매 막내딸, 귀여움받아야 될 막내딸의 외로움부터 시작해서 마약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로움을 채워줄 거는 인간도 아니고 마약도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수영제? 요즘 우리 사회가 약간 선이 자꾸 넘어가지고 선이 붕괴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뭐 술, 담배 뭐 그러면서 점점점 중독으로 가서 또 마약하고 뭐 이렇게 선을 넘어가는데 뭔가 우리 모두가 뭔가 선에 여기까지는 안 돼라는 경계선을 잘 설정해서 오늘 방송 보시고 이건 내가 아니지라는 생각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새롭게 하소서가 그 선이 돼줬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다. 참 우리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참 많은 돈을 소비하게 되죠. 심심해서 게임하고 심심해서 오락하고 또 이 심심함과 이 외로움을 어떻게 채우지 해서
무언가 계속 끊임없이 찾게 되고 또 많은 기업들은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돈이 된다 싶으니까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해주고 네. 끊임없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알코올의 힘을 빌어서 외로움을 잊을까, 어떤 의 힘을 빌어서 잊을까, 달래고 달래다 보면 결국 가지 말아야 할 곳까지 가게 되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을 우리가 항상 늘 뭐 정부에서 무엇을 하냐, 뭐 어떻게 나라에서 무엇을 하냐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새롭게 하수도 이렇게 계속 늘 간증자를 모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건 하나님의 방법, 성령, 신앙이 아니고서는 세상 방법 그 얻은 것을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저희가 감금을 하고 뭐 구치소를 보내고 격리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해야 하잖아요. 네. 이 병든 마음과 병든 육체를 고쳐서 네. 다시 재활해서 네.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합하여서 지금 많은 마약 퇴치 운동 관련된 그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네. 함께 기도해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밖에 없고 네. 우리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깨어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이 땅에 우리 다음 우리 자식 세대들에게 정말 더 이상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손대는 너무나 쉽게 구해져 버린 이 악한 영의 이 존재의 마약이라는 것을 그래야 우리 다음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함께 연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살아오신 귀한 얘기 또 나눠주셔서 어려운 얘기인데 함께 간증을 나눠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